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 제의를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혜병 특검법 제의 요구 긴급규탄 대회를 열어 21대 국회 막판이었던 지난 5월에 이어 재차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탄 대회에 앞서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께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야 하는 가운데 야6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찬성 표결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당 김종민 원내대표는 규탄 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양심적 의원들이 꼭 재의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찬반이 헷갈린다면 최상병이라면 어떻게 표결했을까 생각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김준영 대표 직무대행은 규탄 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 수사외압의 몸통인 만큼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절차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청원이 대부분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무리한 검사 탄핵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채택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를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인사들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등 관련 증인들을 부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전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로 언급된 사항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청원 사유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탄핵 청원이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탄핵 추진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과 역풍을 경고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위법적인 탄핵 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윤계와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문자 일심 논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중진들이 만류했지만 양측은 종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당대회에 용산을 개입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과 한동훈 후보 간의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원희룡 캠프는 김 여사 문자를 받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지만 한동훈 캠프는 답변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이준석 의원과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공적 소통인가 사적 소통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한 후보에게 2차례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혔지만 한 후보가 답하지 않아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친윤계는 주장합니다. 한 후보 측은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친윤계는 메시지 유출 책임자로 한 후보를 지목하고 있으며 한 후보 측은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친윤 세력이 메시지를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메시지를 유포한 인사로는 이철규 의원이 지목됐지만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해석도 다릅니다. 친한계는 이번 논란이 당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친윤계는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당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2,600원 인상과 9,86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약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은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저하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고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5.8%로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것이며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 노동자와 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폐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입 등의 지원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병원을 공격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건으로 전 세계가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민간인 피해와 관련해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8일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폭격으로 최소 37명이 숨지고 17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 중부 드니프로크리비리흐, 동부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 5개 도시를 공격해 주택과 의료시설 등 100채 이상의 민간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9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키이우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병원인 오크흐마트디트 병원입니다. 폭격 당시 2세 어린이가 수술 중 피신했으며 600명이 넘는 어린이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긴급 피신했습니다. 아직 건물 잔해에 사람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어린이 병원 등 민간시설을 겨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엔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논의할 안보리 긴급회의를 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린이 병원과 다른 의료시설을 공격한 것은 특히 충격적이라며 이런 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잔인함을 끔찍하게 상기시킨다고 규탄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무고한 어린이를 공격하는 것은 가장 타락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 씨가 사고가 난 세종대로 18길이 일방통행로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안내하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세종대로 18길 부근의 지리에 익숙하지만 해당 길은 처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 역주행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차 씨의 차량이 일방통행로에 진입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은 나오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경적 소리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에는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없었으며 당황한 소리와 사적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 10개가 골절되어 폐를 찔러 피가 고여있는 상태로 장시간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10일 2차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승자 김모 씨와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진행에 따라 차 씨의 자택이나 핸드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며 거짓말 탐지기 사용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차 씨는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차량 결함 여부는 국과수에서 분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1일 목요일인 내일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는 최대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으며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